자,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문제 이거 있죠? 아까 한 거죠, 이거는. 자, 자산 재평가 등으로 등기 당시 가액이 달라지면 뭘로 간다? 변경된 가액. 그랬죠? 보시면 되고. 채권 금액을 정해지면 채권 금액으로 가는데 걔가 없을 때는 로그로 갈 수 있다 했죠? 목적이 된 금액 등을 채권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얘는 당연히 100분의 50 보면서 가감 조정은 다 되는 거고요. 그죠?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6,000원을 그세요. 저기 이제 작년 31회 때 기출로 나왔던 문제들인데, 뭐 지문이 다 이런 겁니다. 뭐 황당한 지문도 좀 있죠. 등기 당시 감가 등기 사이로 가액이 변경이 됐대. 그럼 뭐야?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전 가액을 과표한다. 땡, 틀렸잖아요. 이거 장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100분의 50이잖아요. 60 이런 것도 네요. 근데 웃기죠. 아이고 씨, 50, 60 이거는 내가 100분의 50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 150을 모르잖아. 그럼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숫자는 숫자 나온 것에 숫자를 모르면 그는 찍지도 못해요. 왜? 아무 감이 안 잡히거든. 근데 50을 아니까 야, 50이 60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다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딱 보자마자 아이고 이런 것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게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구? 공부 안 한 사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걔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 쉽다고 어떤 사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내가 공부한 사람은 이게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쉽게 풀려면 하여튼 최대한 많이 보고 경험을 쌓아가야지 시험 보러 가서 그나마 남들보다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막 그만큼 어렵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난이도는 내가 정하는 거라 했잖아요. 시험의 난이도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과세권, 그러니까 출제위원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정하는 거야.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 난이도 높이느냐 내가 나한테 달린 거지.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얘는요? 얘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취득 시가표는 100분의 10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시가 표준에 똑같지. 그리고 취득 당시 아니고. 그죠? 등록세는 항상 등기 등록 당시 기준이죠. 그죠? 얘도 틀린 거죠. 뭐 이게 나왔던 지문이에요. 묶어서. 그죠? 다 틀렸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등기 등 납세지는 등록관 부동산 소재지인데 확실치 않아. 없으면 뭔다? 등록관청 소재지. 걔가 정답이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납부만 보면 얘도 신고 납부입니다. 근데 얘도 등기하려면 세금을 먼저 내야지 하니까 뭐요? 늦어도 언제까지는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는 세금 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얘 신고 납부죠? 안 하면 뭐부터요? 가산세 붙어요. 가산세는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가산세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 징수로 바뀐다겠죠. 그러면 가산세 아닌 건 얘도 전부 다 신고 납부입니다. 그게 뭐다? 이거죠. 이거 취득세 할 때 했죠. 일반과세에다가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한다. 며칠 안에 신고해라? 60일. 날짜 다 60일이죠. 취등록세 둘 다 며칠 이내 그러면 60일. 그리고 가산세 아니니까 둘 다 신고 납부. 근데 여기서 물어보진 않아요. 취득세가 똑같거든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아까 했죠?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뭐 한다고요? 신고하고 납부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마이너 지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취득세는 없습니다. 어디만 있어? 등록세만 있는 거예요. 등록세. 잘 보시고. 자, 이게 이제 작년 혹시 나온 거잖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왜 X? X잖아. 왜? 신고하지 납부하면 뭐 한다 했어요? 신고하고 납부로 봐.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부과한다. 틀렸잖아요. 이게 장에 나온 거잖아. 굉장히 잘 나온 질문이라니까. 그죠? 자, 보시면 돼요. 가산세는 뭐 이게 특별한 부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언급될 여지가 없다 보시고. 부가세 똑같은 거죠. 아까 두 개 있고 다 계속 이건 뭐 지금 똑같은 거 수십 번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만. 그죠? 자, 그리고 자, 이것도 작년 시험 문제죠. 지목이 묘지인 토지. 아까 뭐라 했어? 얘는 뭐가 있어? 비과세라고 했죠. 굉장히 많이 나온다 했죠. 근데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틀렸지. 비과세잖아. 얘만 계속 나왔었다니까. 근데 작년에는 틀린 질문 나온 거지. 부과한다 해가지고 틀린 거죠. 비과세잖아. 비과세. 그죠? 그렇게 되는. 이게 뭐 다 기출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비용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뭐 할 때 등기 등록할 때
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죠? 맞죠? 그죠? 저희는 뭐야? 갑소유 미등기 경무, 갑건대 미등기인데 채권자 을이 채권 확보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로 등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대위 등기 아까 했죠. 그럼 납세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하니까 세금 당연히 누가 내야 돼? 갑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 합부로 등기하니까 명의자가 무조건 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시면 되죠. 자, 취득세 과표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하죠. 근데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언제요? 등기, 등록. 당연한 얘기죠. 그 시험에 어떻게 내요? 살짝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물어볼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땡 아니죠. 등록세는 취득과 관계 없습니다. 등기 등록 당시 그래야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자, 또 나왔죠. 채권금 배정과 일정한 채권 없을 때는 뭔다? 이걸로 간다. 아까 했던 거죠. 기출 나왔던 지문이고. 자,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OX? 에? X? 그중에 X? X 그러면 아닌가? 그냥 그럼 얘기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감이 X는 X잖아요. 변경된 뭐라 해서 변경된 가액 그래 재평가 전 가액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직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게 큰일 치면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세법 이제 공시세법 좀 하셔야 된다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근데 참 보면 안 해요 공부를. 여러분뿐이 아니라 다 그래 학원들이요. 엊그제도 강의하는데 막 답답합니다 진짜. 지금 벌써 7월달 다 갔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를 막 설명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왜? 딱 보면 표정 보면 알거든요. 뭐 못 알아들어. 멍하고 뭔 얘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깎아봐야죠. 왜?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점이. 그게 참, 그 공시세법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대책 없지. 답답하지. 본인들도 답답한 거야. 이제 시간은 가지.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하려면 깎아봐지. 수업 시간에 들어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마음은 급한데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지. 참 그렇죠. 이게 참 잘못됐다니까. 이게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학원에서 그 원장이 한 분은 공시세법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처음에 올 때부터 이거 두 개 나중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라 너무 방치하는 거죠. 초장에. 그러니까 아예 손을 놔버리다시피 하니까 나중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죠. 뒤에 가서 하면 안 된다고. 시간이 쫓겨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거 된 게 아니잖아. 또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 민계고 여전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다음에 공시에서 이제 공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세법 5개 맞고 이런 사람 투드룩해요. 5개, 4개 수두룩해. 그럼 등기는 안 봐도 비디오지. 그죠? 그럼 거기서 가랑 맞는 거야. 지적에서 한 10개 맞고 등기 하나, 2개 맞아가지고 받으시 가랑 면하든가 아니면 안 돼요. 이런 소 되게 많아요. 세법은 어느 정도만 반타작하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기부만 해도. 참 지금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아직 있어요. 시간 많으니까. 충분해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좀 하시면 되죠. 공시도 그렇고 지적 열심히 하시고. 그죠? 또 뭐라고요. 틀렸죠? 그리고 얘는 아까 했죠? 100분의 50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죠? 당연히 맞는 얘기고. 이게 옛날에 나왔던 거죠.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다. 틀렸잖아. 왜? 부동산 가액은 맞죠? 소유권에 관한 건데 얘는 상속이니까 원래 취득세가 1000분의 28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2% 빼면 1000분의 8이지. 1000분의 15는 누구야? 증여. 근데 X죠. 그죠? 이게 지금 섞여 나왔던 거죠. 대도시 바뀌는 법인의 본점주 대도시 전입함에 따라 법인 등기는 얼마? 100분의 300밖에 없다 했잖아. 200 아니고 300 하나밖에 없다 했죠. 여기가 다 기출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요약집에 있는 그 빈출 지문이에요. 다 기출 나왔던 지문이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죠. 부동산 소재지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등록세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OX? 네? XX. 그 사람 주소지로 가는 건 없다니까요.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고. 부동산 소재지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 왜 다를까? 이러면 안 돼요. 얘 둘이 왜 다르지? 뭘 왜 다르요? 다를 수 있지. 우리가 자기 사는 동네 거 물건만 삽니까? 아니잖아. 막 지방에 막 가서 사잖아요. 그럼 다 달라요. 그러든지 말든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만약에 똑같은 얘기인데
부동산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르되 국세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내야 되는 거야. 왜?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무조건 소유자,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주소지가 같든 다르건 지방세는 물건, 국세는 사람. 그리고 이건 당연히 틀린 거죠. 소유자 주소지 없다니까. 그죠? 틀렸죠?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나 분명하지는 어떻게 한다 했죠? 등록한청 소재지. 아까 한 거죠? 맞고. 그 다음에 여보세요.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표세를 통해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관을 세무서장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죠? 왜? 등록세도 신고 납부잖아. 그럼 등기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지 얘도 뭐래죠? 등기해 주니까 만약에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OX? X.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야죠. 틀렸잖아요. 무덤 나왔죠 아까? 접속 무덤 했어. 그러니까 비과세. 그죠?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거에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그죠? 작년에는 아까 틀린 지문 나온 거고. 그죠? 맞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지문은 이게 본 지문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봤던 거. 아예 앞면이 없으면 차라리 괜찮아. 시험 보러 가면 골 때리는 게 딱 보자마자 뭐 생겨요. 아, 지금 다 했는데 아쉬운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여기서 막 그런 아쉬움이 생겨요. 그게 문제. 아예 모르면 딱 봤는데 몰라. 그럼 뭐야? 아유, 나 공부 안 해서 어차피 난 틀렸구나. 이런 데인데 그 생각이 안 들고요. 시험 문제 풀면서 계속 원 생각이 들어. 아씨, 그때 조금만 더 할 걸. 그 생각이 진짜 들어요. 후회되는 거지. 그럼 아,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이거 맞출 건데 왜 그때 이걸 이 생각 분명히 든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시험을 보고 나서 후회는 하지 마야죠, 여러분. 시험 딱 보고 나왔을 때 그래, 어쨌든 내가 나는 열심히 해서 내가 푸는데 아쉬움은 없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데 내가 공부해서 열심히 한 건 나름대로 다 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시험 보고 나오면서 아쉬운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내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한테 저게 안 되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한 거잖아, 아쉽게. 후회는 하지 말아야죠. 1년 공부했는데. 그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나오면서 막, 아씨, 그때 조금만 더 할 걸,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조금은 더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이렇게 좀 더 집중하고 좀 해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졌어. 작년에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100일 남았는데 뭐라 그래? 앞으로 100일 더 줄 테니까 다시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시면 자격증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안 하지. 그죠? 왜? 내가 떨어졌는데 나한테 시간을 100일이나 더 준 거야. 그리고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다시 재시험 쳐서 합격하면 자격증 주겠대. 그럼 공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처럼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무조건 거의 100% 붙을 거예요. 그럼 그죠? 떨어진 사람도 100% 붙어요. 왜? 지금처럼 공부 안 하지. 마음 자세가 달라지잖아. 그걸 지금 하면 되잖아.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안 떨어지거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100일 좀 안 남았는데 여전히 공부를 걱정만 하고 있지 변화된 건 없어요. 공부를 여전히 하던 대로 해. 그냥 하면서 계속 걱정만 해. 아, 이거 어떡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굳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100% 붙어요. 여기 있는 사람 1000% 붙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들을 때는 그래요. 진짜 끝나면 소용없어. 쉬는 시간 되면 이제 검색 오른 거예요. 소용없는 거지. 맨날 똑같지 뭐. 자, 재산세는 이제 보겠어요. 문제가 세 문제 나옵니다. 매년 세 문제 나오니까 올해도 뭐 세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가면 되죠. 일단 여기 뭐 특징 같은 게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얘는 시군 그랬죠? 왜? 시군구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얘네들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고요. 그리고 보유했을 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유자가 냅니다. 보유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지방세죠. 그죠? 그랬고 당연히 얘도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운수 구청장 얘 시군구세잖아. 그죠? 과세는 시군세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뭐 사실상 현황 당연하죠. 공부상 시험에 뭐라고 하나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르면 무엇을 우선을 한다? 사실상 현황을 따른다. 이런 게 나오겠죠. 얘는 납세 의무 언제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죠. 확정은 언제 된다 했어요? 얘는 부가주의 결정하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이번에 시험 저기 뭐 재산세 나온 거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은평구에서 김모 씨 얼마라고 결정을 해서 확정되고 우린 돈만 내는 거잖아. 그죠? 이게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수익증시 면제 있죠? 2,000원 미만이면 얼마?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리고 물납 분납 되죠? 물납은 얘만 됩니다. 얘만. 그죠? 분납은 물론 얘도 되고 종부세, 양도세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례들. 이건 뒤에서 설명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다 보고. 자, 그럼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요 과세주체란 말은 여러분 혹시나 얘가 시군구세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시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시행령에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 시군구세 그러시면 되는데 만약에 서울시 같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서울시는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는 만약에 나오면 맞았다고 걸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잘 안 내지. 왜? 다른 데는 다 일반적으로 시군구세 얘만 예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재산세를 어떻게 걷는다는 거요? 50%는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50%는 구청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서울시에서 다시 그걸 재분배해요. 왜냐면 얘가 구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런다 했어요?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강남 상구와 나머지 구청끼리 격차가 너무 심하죠. 대한민국에서 재산 제일 많이 거쳐온데 요 세 군데잖아. 그죠? 왜? 공시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같은 서울시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요 세금 50%를 걷어가지고요. 서울시에서 다시 재분배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재정이 약한 구청에 돈을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끼리 격차를 줄이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나머지 광역시는 그런 거 없어요. 뭐 대전광역시 아니면 뭐 인천광역시 거기서 뭐 더 많이 걷고 적게 걷어봤자 도토리 키재기지. 거기서 피도 안 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서울시만 그렇다는 거 정도만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이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대상. 자, 얘는 일단 요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다 아는 얘기지만 대상은 5개인데 얘는 뭐요? 물건별 과세입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별 과세죠. 그런데 여기에 재산세 합산이 딱 2개 있어요. 뭐 있다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합산합니다. 얘는 이름이 합산이에요. 그죠? 저 2개 빼고는 합산 없습니다. 무조건 나머지는 다 뭐요? 각각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은평구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2필지가 있고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2필지가 있고요. 분리가사라는 게 2필지가 있고요. 분리 2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많기도 하네. 그죠? 자, 재산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얘네 둘은 뭐예요? 합산해서 한꺼번에 계산하고 여기도 합산해서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 2필지는 합산한다 따로따로 한다? 따로따로. 이거 따로 요 따로 해요. 주택은요? 따로따로 해요. 그냥 얘만 합산하는 거예요. 얘만 합산. 얘는 이름이 합산이잖아. 그죠? 저 2개 빼고는 절대 합산 없습니다.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는 공부상과 실제형의 다른 바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간다. 그죠?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기본이 뭐 이거죠? 주택.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가 있으면 이 주택은 건물만 말한다. 토지를 포함한다 했어요. 세법상 주택은.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만 주택을 하지 않고 이 전체를 묶어서 주택 그래요. 그러면 전체가 주택이니까 얘는 과세할 때 이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하는데 한꺼번에 묶어 계산한다. 한꺼번에 해야지. 왜? 이게 2개 합해 주택이니까 한꺼번에 계산해야지. 상세기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겠어요? 재산세는 주택은 어떤 경우든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어. 절대 없어요. 무조건 2개 합해서 가는 거지. 그런데 뭐가 있다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있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 주택인데. 그냥 따로따로 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 한꺼번에 무조건 한꺼번에라니까. 아직도 이게 헤매면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 이건 되게 중요한 아주 기본 상식적인 개념이에요. 왜? 굉장히 잘 나온 내용이죠. 틀리면 안 되잖아. 무조건 한꺼번에. 이걸 가불이 뭐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어. 그래도 한꺼번에 계산해. 그리고 나서 이 나온 세금을 서로 다르면 뭐하고요? 안분하는 거지. 뭘로 안분해요? 그래요. 금액이니까 금액을 안분할 때는 얘도 금액이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고 공동명의일 때는 지분에 따라 되는 겁니다.
그 절대적으로 얘는 따로따로 없다는 거지. 그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은 어떻게 내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별로 각각의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엉키면 안 되죠. 아까 A주택, B주택, 은평구에 두 개가 있어.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두 개가 있으면 이 주택하고 주택끼리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계속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엉키면 안 돼요. 얘도 토지금을 합해서 계산하고 얘도 토지금을 합해. 하지만 주택하고 주택끼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얘기했던 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얘가 보세요. 요거는 토지금을 합해서 계산하니까 그럼 얘 빼고 주택을 빼고 나머지는 토지와 건축물 같이 구성이 돼 있는 애들은 무조건 세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지. 공장이 됐든 요 상가가 됐든 무조건 각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토지 건축물 따로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요 설명할 때 주택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야지. 포함된다 그러면 안 되지. 포함된다 그럼 무슨 뜻이 돼버려요? 주택도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 가셔야 하는데 그런 의미라겠잖아. 그래서 그 얘기도 되게 잘 나오죠. 그리고 얘는요 한꺼번에 계산하잖아 세금을. 근데 다른 애들은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갖고 계신 분은 일단 세금 어떻게 분산해서 되는 효과가 있잖아. 왜? 건축물부는 7월 달에 내고 토지부는 9월에 내잖아. 근데 주택은 항상 한꺼번에 계산해. 그러면 얘는 불합리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고 얘도 따로따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세금 자체를 계산해서 그걸 어떻게? 7월 달에 반절, 9월 달에 반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그래서 뭐예요? 2분의 1씩 나눠내는 거야. 7월 달에 반절, 9월 달에 반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어? 어쨌든 부동산은 하나인데 고지서가 두 번 나가니까 뭐가 있어?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하자. 걔가 누구야? 주택이죠. 그래서 얘는 뭐요?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게 어디에 있는 거요? 주택에만 있어. 토지란 얘네들 아니죠. 왜? 토지는 원래 9월에 내고 건축물은 7월에 원래 다 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지. 다 이 주택과 연관된 겁니다. 나중에 시험을 어떻게 내요? 2분의 1씩 이걸 7월 달, 9월 달 그렇죠. 그럼 시험을 어떻게 내? 주택의 경우 토지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OX. X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풀어요? 잘못하면. 오, 그래. 주택은 7월 달에 한 번 내고 9월에 낸다겠지. 그러니까 7월, 9월 나오니까 오, 맞췄어 이런다니까. 아니잖아요. 건축물부는 7월 달, 토지부는 9월 달. 그럼 안 되지. 이거는 그럼 무슨 얘기야? 따로따로 얘기한다는 그게 아니라 나온 세금 자체를 2분의 1씩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가지고 막 문제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안 틀려야 되는 내용인데 엉켜가지고 막 뭐라 그래. 아, 나 이거 할 때마다 헷갈려. 그럼 정리를 해야죠. 헷갈린다잖아. 본인이 알잖아. 내 입으로 맨날 헷갈린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헷갈리게 정리를 해야지. 맨날 앉아서 아, 나 할 때마다 헷갈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할 때마다 헷갈린다잖아. 지금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잖아. 근데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지. 그죠? 근데 웃긴 건 뭐냐요? 요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 알았어. 그림상으로 구분됐어.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와? 그림을 안 나오거든. 지문으로 쭉 나와요. 근데 뭐요? 매치가 안 돼. 얘가 걔인가? 언제 생각나? 시험 끝나면. 아, 얘야? 아, 열받네. 또 이러는 거지. 시험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동일 시군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동일 시군에 둘 이상의 주택을,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과세표들을 합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다. OX. X거든. 근데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은평구에 두 개 주택을 갖고 있는데 두 개 합해서 계산하는데 그 뜻이잖아. 틀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문상으로 안 읽어보면 대입을 안 해보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시험 보러 가면.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문상으로 많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문제 지문으로 보는 거하고 기본서나 요약집에 있는 지문하고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약집을 보고 이런 거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걸 많이 봤잖아. 그럼 지금 얘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지문을 봐야 되는 거야. 문제된 지문을 봐가지고 거꾸로 봐야 돼. 거꾸로 이제는 자꾸. 그래야 이게 실력이 늘어요. 계속 이것만 외우면
기본서나 요약집은 옳은 얘기만 써 있잖아. 왜? 법조문 써는 거니까 이건 이렇대 이렇대 맞다라고 돼 있죠.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변형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그래, 변형해도 내가 완벽하게 외우면 그게 안 보여요. 변형했는데 나는 외웠는데 바뀐 게 눈에 안 들어와. 왜? 연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봐서 문제 풀고 나서 지문 정리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실력이 자꾸 느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헷갈리는 거야. 알고 있었는데 못 푼다니까. 왜? 막상 보면 또 아니거든요. 시험 볼 때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 용도별로 세 가지로 나눴죠. 분리별도, 종합으로 나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토지가 다 같은 용도로 쓰는 건 아니니까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용도별로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우리 시험에는 이제 뭐 어느 게 분리냐 어느 게 별도 이렇게 잘 나오죠. 근데 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뒤에 우리 빈출 지문 정리한 그거 한다 했죠. 자, 어쨌든 이게 비본적인 대상에 관한 얘기다.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시고 읽어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30회 때 이런 것도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이었을 거야 아마. 재산세 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에 나온 거와 실제 현황이 서로 다르면 뭘로 간다? 왜 사실상이에요. 틀렸잖아. 그죠? X. 언뜻 보면 쉬우니까 안 나올 것 같죠? 나온다니까. 근데 더 때리는 게 뭐라겠어. 이거 틀린 사람 되게 많아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 저게 뭔 얘기야?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저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상식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지. 누구한테만, 공부한 사람한테만. 그죠?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공부를 뭐 저도 했는데 여러분 못하겠어요. 그죠? 저는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원래 공부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얼굴 봐봐.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할 스타일은 아니야, 인상이. 우린 진짜 그래요. 제가 원래 학교들 통지표에 다 그거 있어요. 주의가 3만원 이게 다 들어가요. 모든 통지표에 주의는 3만원 이게 다 들어가서 그냥 그저 뒤에다가 미안하니까 뭐라고 미안하니까 두뇌는 앞에다가 미안하니까 뭐라 그래. 두뇌는 명석 하나. 항상 그 써주죠 선생님들. 그죠? 여러분 있죠 여기 두뇌는 명석 하나 주의가 3만원이야.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주의가 3만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보시면 좀 충격받을까 앞에다가 두뇌는 명석 하나 써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머리는 좋은데 주의가 3만원 결국 뭐요? 공부 못한다는 얘기잖아. 주의가 3만원이라는 얘기. 그 얘기 쓰고 싶어요. 근데 대놓고 얘기하면 뭐하니까 돌려서 얘기한 거지. 모든 통지표에 그거예요. 주의는 3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공부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죠? 안 맞아 공부는 하고. 제가 만약에 그 차분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으면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우린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막 못 봐요. 그냥 책만 보면 졸려. 저는 제가 세법책을 지금 보다가 자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가끔 뭐 읽어볼 때 있거든요. 조금 읽잖아. 한 장, 두 장 읽잖아요. 졸아요. 지금도 졸아. 내가 가리키는 과목인데 졸아 나를 책을 보면. 그 정도예요. 그죠? 내가 책을 보고 안 졸은 건 만화책하고 소설책 있죠. 만화책이죠. 만화책 무협지 이런 건 절대 안 졸아요. 그리고 이제 소설책 같은 건 안 졸아요. 그거는 막 날드세요. 만화책 같은 거 한번 읽으면요. 거의 10시간 그냥 앉아서 계속 봐요. 재미만 있으면. 남들도 스피드 빨라요. 남들은 한 권 읽을 동안 저는 3권 정도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협지를 독서량으로 치면 제가 웬만하면 안 밀려요. 무협지도 독서량으로 본다 치면 어마어마한 양을 읽었죠. 옛날에. 지금은 숨졌지만 옛날에는 거의 무협지 하루에 10대권씩 20권씩 읽고 앉아서 이렇게. 지금은 지금도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다. 만화 같은 거. 지금 이제 앱 있죠. 미스터 블루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 보고 지금도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심심할 때 보죠.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죠? 공부는 안 맞아. 근데 하면 되더라고. 하니까. 그런 저도 했다니까. 어떻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니까. 여러분은 저 정도는 아니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가능해. 그죠? 자, 주택은 항상 이거 중요하죠. 자, 이거 주택은 건물과 부속지를 받는다. 통합 파역. 그죠? 토지금 항상 한꺼번에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 지방세는 무조건요.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무조건 바닥 면적이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봅니다. 작년 시험에 20배 이렇게 나왔댔죠. 아니고 10배까지 그랬고요. 여기 있죠? 동일 시군에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지 않고 본다. 각각 주택별로 과세한다. 그죠? 그러니까 요 말하고 1번하고 3번의 차이점을 딱 봐도 확실하게 구분이 딱 돼야 되는 거지. 그죠? 보시고. 그다음에 이건 겸용주택이죠. 한 동의 건물이 겸용되어 있는 경우와 한 구의 건물이 겸용되어 있대. 이런 거죠. 자, 이건 뭐라 했어요?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우리 보통 상가주택 같은 거 얘기해요. 1층 식당, 2, 3층 원투룸 이런 거 있죠. 자, 요걸 갖고 계시면 어떡한다?
한 동은 주거부만 주택으로 보는데 한 구의 건물이 겸용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거용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 다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 동은 뭐 이런 개념이라고 했죠. 그냥 이렇게 해서 3층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식당, 주택 이렇게 돼. 원투로. 한 동은 이거예요. 이걸 한 동이라는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전체 한 동. 그럼 뭐예요? 얘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한 구란 말은 그냥 요 한 층 얘기나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층이 학원 전체가 학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한 구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요 학원 우리 학원 요 강의실 건물하고 저쪽 사무실 건물을 구분해가 나눠 쓸 수도 있죠. 다른 사람 들어와가지고. 그럼 가운데 복도해 놓고 따로 분리가 돼서 102로 10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도 한 구고 저쪽도 한 구가 되는 거지. 그럼 한 층 안에 한 구가 여러 가지 형태의 한 구가 있죠. 왜? 독립된 구간을 분리가 돼 있으면 다 한 구가 되는 거야. 근데 걔가 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쓰는데 여기서 반절은 뭘로 쓰고 주거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사무실을 쓴다. 그러면 그게 한 구가 되는 거죠. 그럼 걔는 주거용이 얼마? 전체의 50% 이상으로 쓰고 있으면 전체 다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50% 이상이니까 어제 5대 5까지는 뭘로 본다는 거야? 전체 다 주택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 조심해야 되죠. 결국은 한 동이냐 한 구냐를 가지고 구분하겠죠.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나오죠. 이것도 뭐 시험에 잘 나오는 중에 하나인데, 자, 다가구는 뭐예요? 원투룸. 그죠? 여러분 자신 원투룸이죠. 자, 원투룸은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다가구 원룸이죠.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이요.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잖아요. 다가구. 3층이니까 3층. 그죠? 그럼 얘는 단독주택인데, 여러분 단독주택이면 세금을 과세할 때 이 토지와 건물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단독이니까 이렇게 전체 가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요, 이 주택이 재산세가 누진세래요. 누진세의 뜻이 뭐예요?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세법은요, 유일하게 혜택을 주는 게 주택이고요. 규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은요, 규제도 하고 혜택도 줘요. 누구만? 주택만. 왜 그래요? 주택은 일반 서민 생활에 밀접한, 우리 의식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주되, 그래서 규제도 많이 하는 거야. 뭐 투기하거나 이렇게 막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규제하는 거죠. 이 혜택을 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얘는 재산세 계산할 때 예를 들어 전체를 하나로 봐버리면 이거하고 요 각각을 나눠서 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 어느 게 더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체를 하나로 봐서 계산하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걸 나눠서 따로따로 나눠서 잘라서 하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체를 하나로 하는 게 많이 나오지. 왜? 누진세니까. 하나로 보면 건물 전체 가격, 토지 전체가 합해서 거기다 뭘 곱한다고? 세율을 곱한다니. 그럼 금액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세율도 확 높아지지. 세금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재산세는 요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 과표를 잘라. 이렇게 나눠. 그럼 금액이 줄어들잖아. 그럼 세율도 낮아지지. 그래서 다가구는 뭘로 본다?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각각으로 보게 되면 이 토지는 어떻게 돼요? 나눠야지. 각각으로 보니까. 그죠? 그럼 얘는 뭘로 안분해야지. 뭘 가지고 안분한다? 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런 부속 토지를 안분한다는 얘기는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나눠져 있으면 각각 소유자가 다르니까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야. 아파트 대지권 지분 등기라고 똑같은 거야. 아파트 대지권 지분 등기가 왜 지분 등기를 따로 해놨어요? 세대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내 땅의 지분이 얼마라고 나눈 거잖아. 뭘 가지고 나눈 거예요? 전용 면적 비율로 나눈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가구는 각각을 주택으로 보되 부속 토지는 뭐한다? 안분한다. 뭘로? 면적 비율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뭐예요? 재산세 이런데 양도세는 또 틀려요. 양도소득세는요, 이걸 팔아요. 여러분이 원룸 하나를 저거를 방 9개짜리를 판다 쳐봐. 그럼 재산세처럼 양도세도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세금으로 죽으란 얘기지. 나 원룸 하나 가지고 있는 방이 9개인데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난 주택이 몇 개라는 거야? 9개란 얘기지. 1세대 2주택도 아니고 9주택이야. 서울에 죽으란 얘기지.
그래서 뭐 있어요? 양도세는 얘를 가구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얘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양도세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무효 거주하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실 때 재산세와 양도세 헷갈리면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가고 잘 보시고요. 되겠죠. 자, 이거 이제 30회 때 나왔던 질문이죠. 이게 뭐 30회 때만 나왔겠어요? 수도 없이 나왔겠죠. 그죠? 자, 최근에 나온 거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OX? 딱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이제는 뭐예요? OX? X. 딱 나와야죠. 시험 볼 때 이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기술 나왔을 때 딱 보자마자 X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잡고 가만히 있어봐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끝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뭔 얘기야?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시험 볼 때 말했죠. 시험 문제 보자마자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그 사람 이미 끝난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지금 읽어도 아주 바쁜데 무슨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니까 이런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안 되죠. 왜 이래? 왜 없어졌어? 꺼졌어요? 아예? 컴퓨터가 아예 꺼져버렸네? 그죠? 예, 가만히 있네. 말 잘 듣네. 그죠?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좀 일 좀 쉬고 요거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죠?